자, 여기 우리 대지안의 조경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것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대지안의 조경. 몇 년 동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매년 나옵니다. 출제위원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은퇴하기가 오래 남으셨기 때문에 계속 나오겠다. 조경 의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는요. 나무를 심어야 돼.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조경 의무의 면제. 이게 뭐냐면 조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예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번은요.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인 곳이야. 예? 지역 자체가 조경이야. 예. 만약에 설악산 국립공원 옆에 자기 집에 있어. 조경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개나리 심어놓으면요. 전체 경치를 망쳐 오히려. 예.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일 때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해당되는 공장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규모의 공장이에요. 조경을 강제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죠? 4번 1500 미만 물류시설, 창고 같은 거 이것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겠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창고는요. 조경을 해야 돼요. 예, 삭막해지거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요거는 3년간만 쓰는 건축물이에요. 임시로 3년 쓰는 건물이에요. 3년 쓰는 건물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안 되죠, 그렇죠? 예.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어요. 조경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야. 돼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거든요. 그 올해 12년째 공부한다는 제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친구는 지금도 미혼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 놀러로 왔어요. 여러분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청소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아침 일찍 나오고 밤에 들어가면 12시인데 근데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때 이 친구 들어와서 보더니 이 친구는 진짜 깔끔한 친구예요. 혼자 사는데도 집에 먼지 하나 없어요.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딱 들어와서 보더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레기 봉투를 갖다 구해가지고 캔은 캔대로 뭐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 많겠어요. 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한 다음에 아무리 혼자 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분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정말 돼지우리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이제 화분 갖다 놓은 거 제가 거절했습니다.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 친구가 중개사 공부한 지 2년이 됐는데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예. 그래서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제가 혼자 살 때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한번 청소할 때 보면 옆집에서 제 이사 가는 줄 알아. 하도 많이 갔다가 버리니까 이사 가는 줄 알아. 예. 204페이지에 건축 허가 등에서 여기 보시면은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게 나와요. 예.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문제인데 사전 결정 제도예요. 사전 결정 제도 이게 뭐냐 그러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 허가 신청 전에요.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요 대지에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데 요거 건축 허가 나오는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 사전 결정 신청을 왜 도입했냐 그러면요. 이 사전 결정 제도가요. 1995년도에 폐지가 됐다가요. 여기에 2005년도에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이제 부활한 제도 얘기요. 예. 그럼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저 땅을 사서
이런 종류의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축 허가가 나올지 안 올지 궁금하거든. 그러면 일단 구청의 건축계장님을 만나요. 계장님, 제가 저 땅에다가 요 건물 지으려는데 허가 나올까요? 뭐 대충 보시더니 예, 허가 나올 것 같아 그랬어요. 이 말 믿고 몇 억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와. 이거 엄청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 대지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내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겠는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제도예요. 사전에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에 따라서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다. 이게 사전 결정 통지예요. 사전 결정 통지입니다. 이 통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그러면 2년 내 정식으로 건축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죠. 2년 내 하면은요. 근데 2년 넘기고 하면은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를 받고 나서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하면 무조건 내준다. 만약에 안 하면은요, 이때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돼요. 만약에 신청 안 했다, 신청을 안 했으면 건축 허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 사전 결정에 안 했을 때는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주시면 돼요. 사전 결정. 올해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도. 예. 올해 시험 나왔는데 역시 틀린 지문까지도 제가 예상 문제 낸 거와 똑같이 나왔어요. 틀린 지문까지 같았어요. 그러면 맞춰주는 게 학생의 도리 아닙니까? 선생이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 해서 그것도 1년에 한 5번 이상을 갖다가 말로도 설명하고 책에 밑줄 치고 별표하고 예상 문제도 만들어. 틀린 지문과 똑같이. 그래도 틀리고 배운 바가 없다 그래. 오리발을 내밀어. 오리발을. 예. 그래도 다 제 잘못이에요. 예, 제 잘못입니다. 예.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보면은요, 예, 건축 허가에서는 이 건축 허가권자 있죠. 이 건축 허가권자. 우리 건축 허가권자가 사실상 시험에 거의 매년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건축 허가권자 거의 매년 지문으로 나오는데 누구한테 건축 허가를 받는가?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는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사람, 허가 안 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안 돼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언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냐면 특별시나 또는 광역시에다가 규모가 큰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서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야? 서울특별시장이야. 그러면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20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야? 강동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가평군에서 21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허가권자가 될까? 누가 경기도지사라고 그랬어? 손 들어봐. 써놨잖아. 국토부 장관은 도지사는 절대 안 된다고. 예? 예. 내가 혈서 쓰는 기분으로 써놨는데 쓰면 안 돼. 그러면 가평 군수가 되는 거야. 그는. 예. 군수밖에 허가권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요 건축 허가권자가 안 되는데 문장이 너무나 유혹하는 문장이 나와서 국가 계획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건축할 때는 관할 도지사도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막 빨려 들어간다니까 막 너무나 부드러운 문장인데 안 돼 절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뭐 어차피 틀리고 오겠지만 나 설명했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렇게 가볍게 제 칠판에 쓴 걸로 좀 봐주시요. 예, 거기는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거든. 이게 나중에 기본서로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칠판에 쓴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가로 2번의 신고 대상은요. 원래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인데 미리 자진해서 미리 신고하고 지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봐주는 게 건축 신고 대상이에요. 이것도 외우면 시험에 안 나와. 안 외우면 시험 나와. 예. 이것도 열받아요. 막 한 3년에 한 줄 정도가 나오는데 꼭 자기가 안 외우면 그에 나오는 거야. 예. 그럼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만. 이게 기출문제 딱 절반이에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은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절반은 이게 나왔어요. 이게. 예. 그거 하나는 기억할 수 있겠죠? 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위한 절차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나왔죠. 도지사 사전 승인은 너무 시험에 자주 나와. 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은 뭐냐 그러면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일 때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관할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허가 내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은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그러면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나 군에 지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뭔가 불안해.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줘야 되고요. 2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시나 군에 지을 때는 역시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허가 내준다. 3번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나왔어요. 초고층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 도지사 사전 승인 받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 밑줄 치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데예요.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산 같은 데는 그 신도시라 가지고요. 도시는 깨끗하고 좋은데 일산 외곽으로 가면은요 다 러브 호텔이야. 제가 벌써 면허증 딴 지가 한 18년 됐구나. 한 18년 정도. 면허증 따고 난 다음에 시내 주행 연습하는데 운전 선생님을 한번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그 차가 그 베르나라고 있어요. 베르나인가 있어요. 베르나. 그러다 이제 앉아 자기가 가라는 대로만 가래. 옆에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쭉 가는데 일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일산 외곽으로 갔더니 거기 때가 10월 달인데요. 양쪽에 드라이브 코스인데 코스모스가 쫙 펴 있는 거예요. 저는 코스모스만 보면 전 가슴이 뛰어요, 진짜. 보면은 너무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달리는데 자유회전하는 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차례대로. 여기가 다 이게 로보들이 있고요.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거기가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바로 여기예요. 예, 도지사가 지정 공부하고요. 왜 좋아요? 본인 가본 데 나온 거야? 이름이? 낯익은 이름이 있어?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바로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부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양시에서는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갖다가 고양시장이 그냥 허가 못 내주고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 5번은 역시 자연환경 수질 보호에 밑줄을 치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여기가 경기도 가평군 같은데요. 경기도 가평군 같은 데서는요. 규모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작게 1000 이상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2개 말해보세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요거는 그냥 허가 못 내죠. 가평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고 허가 내줘야 돼요. 예. 뒤로 넘겨서 이제 건축 허가 거부 및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로 1번에 건축 허가의 예외적 거부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건축 허가는 원래 우리가 기속행위라 그랬죠. 여러분 들어봤죠?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 누가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된다. 기속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 그러면 역시 경기도 고양시야. 일산에 백석동이라고 있어요. 백석동에서 이 갑이라는 분이요. 뜻한 바가 있어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라이트라고 있어요. 지금도 성업 중이야. 실제 있다니까. 예, 터널 라이트. 예. 터널 라이트를 짓겠다고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백석동에다가 이 터널 라이트 짓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잖아요. 허가 요건에 적합한 거야. 그래서 고양시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석동의 아줌마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트에 살던 사람들이야. 이제 아줌마 됐다 데모하는 거예요. 당황한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를 취소했어요. 근데 저 갑이라는 분이 건축주가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다.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이유 없이 취소를 하느냐. 그랬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널 라이트가 무사히 공사를 마치고 지금도 성업 중인데 그래서 우리 그 자유로를 달리다가요. 장항 IC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일산 들어가는 장항 IC 보면은 앞에 크게 이렇게 광고판 하나가 이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있고 보면 부킹 천국 불신 지옥 터널 라이트 해가지고 네, 터널 라이트 입구에서 웨이터 아무개를 불러주세요. 여기 써 있어. 예, 아무개를 불러주세요. 예. 부킹 천국 불신 지옥 예, 입구에서 웨이터 아무개를 불러주세요. 예. 거기가 바로 지금도 성업 중에 터널 라이트. 그래서 이 터널 라이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건축법에서 조문 하나를 신설을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만들었어. 이게 박스 안에 1번이야. 위락시설, 숙박시설 밑줄 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다 규제가 많아.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자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좀 밑줄 치세요.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박스 위에 아까 건축위원회 심의 있었죠? 밑줄을 치세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만든 거야. 이 조문을요.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면 이제 원래는 건축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만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경기도 이건 안 좋은 일이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다. 동영상 찍고 있거든. S시에서 경기도 S시에서 경기도 S시에서 또 뜻한 바가 있는 을이라는 분께서 예, 러브호텔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신 거예요. 딱 봤더니 허가 요건에 적합해. 이거 허가를 내주면은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장님께서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건축위원회를 모아서 심의를 갖다가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의뢰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버렸네 그냥. 예, 다 친구들이야 건축주. 예. 그래가지고 이게 건축이 돼서 성업 중이야. 성업 중입니다. 건축이 돼서. 예. 그래서 이 조문이 있어도 만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조문이 생긴 이후로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과정부터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학원 강의만 동영상만 찍으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 이거. 예. 그래서 우리 대학교는 좋은 게 대학교는요 헌법에서 보장된 학문 연구의 자유가 있어요. 대학교는요.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는 제가 대학교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징계를 안 받고요. 형사처벌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한 학문 연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학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문 연구의 자유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학원은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대학에서는 명예훼손도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모든 것은 교수가 강의하는 거는요.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더 자세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 명예훼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세히. 그러니까 학생들은 한 번 들어오니까 평생 기억이 가지. 예. 우리 학원에서는 이 이상은 얘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예. 자, 그래서 하여튼 1번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전에 2번을 신설했어요. 2번을 왜 신설했냐 그러면 우리 지하층은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거든. 지하층은. 그렇지만 지하층 설치 여부는 건축주 마음인데 지하층을 설치하면 안 될 만한 경우가 있어요. 상습 침수 지역.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로 쓰겠다 그랬을 때는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예, 그걸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상습 침수 지역의 지하층을 거실로 쓰겠다. 건축 허가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봐주시고. 가로 2번에 우리 건축 허가 제한이라고 나오죠. 이는 건축 허가나 착공을 못하게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건축 허가권자들한테 칠판에 쏘는 모든 사람들한테 건축 허가 내주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내줬는데 그러면 착공 못하게 해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허가권자가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내주지 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줬는데 그러면 착공을 못하게 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제한 기간이 있죠. 이 제한 기간이 기출문제에 10문제 이상 나왔어요. 건축 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일에 한해서 1년 이내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다 외울 것처럼 보이죠? 예.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계속 나와. 예. 그러다 보면은 뭐가 몇 년인지를 몰라. 예. 공부를 차라리 적게 했을 때는 헷갈릴 게 없어.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10문제 이상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일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착공하고 이제 관련해서 나와서 건축허가 나왔죠. 건축허가를 받으면은요,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 인정할 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건축 허가 받고 나서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고 쓰면 틀려.
이거는 할 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헌법재판소 판례야 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그리고 2년 있잖아요. 여기 작년까지는 1년이었어. 아니요, 올 봄까지는 1년이었어. 그러면 여기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정이에요. 1년이 55년간 썼어. 55년간 1년이었어. 그다음 올 봄에 2년으로 바꿔서 55년 만에. 55년 만에 바뀌었다. 중요하죠? 2년으로. 체크. 그다음 가로 2번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요.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 보면 대형 빌딩이 공사가 중단되고 반쯤 짓다가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현장이 방치될 때를 보면 뒷정리를 잘하고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공사하다가 사람만 사라져. 세멘 모래를 개다가 삽을 꽂아놓은 상태로 사람은 없어져.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마철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요. 세멘 모래가 막 섞여. 하속으로 흘러들어. 그러면 다른 거로 막힌 건 뚫을 수가 있는데요. 세멘 모래가 섞여서 막힌 거는 못 뚫어요. 하수 동안은 다 덜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비를 피할 수가 있잖아요. 밤에는 우범지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매물건 나온 거 하나 밤에 보러 갔거든요. 학원 강의 끝나고 밤늦게 경매물건 나온 거 밤 11시 넘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갔는데 반쯤 짓다 마는 건물인데요. 제가 후라시 들고 방을 비치니까 방마다 사람이 다 있어. 방마다. 사람 다 있는 거야. 눈부시다고 막 소리 막 질러. 그랬다니까. 예. 보니까 옆에 소주병도 있고 부탄가스도 있고 막 다 그래. 그다음 비닐봉지도 있고 다 이건 뭐 우범지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될 거에 대비해서요. 돈을 미리 예치하고 공사에 착수해야 돼.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공사 중단되죠. 예치한 금액 가지고 안전관리. 그러니까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이게 바로 예치금 예치인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맨 마지막 줄에 건축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그 건물 보고 나오다가 건물이 다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나오다가 열받아서 그 앞에 보니까 포장마차 이제 왜 그날 영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감아놨더라고 천을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뻥 찼더니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 안에 사람이 자고 있어 포장마차. 발 찼다가 그래요. 비명 소리가 들려. 온 천지에 다 사람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숨은 그림 찾기에, 숨은 사람 찾기에. 자,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법 이제 핵심 사항 봤는데 이 정도 공부하면요 7문제 중에서 5문제 맞춰. 맞춰요. 그건 선생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은 다 틀고 돌아올 거야. 이제 앞으로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왜냐면 알긴 아는데 문제만 풀면 빗나가. 차라리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찍어서 맞춰. 공부하니까 함정이 다 빠져가지고 다 틀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시면 괜찮아요. 자, 이제 208페이지 주택법을 좀 보시죠. 이 기본서가 굉장히 두껍죠. 그걸로 아령처럼 쓰면 돼. 운동할 때. 책으로 운동해. 아령. 이 책이 진짜 두꺼워가지고. 자, 이제 우리 주택법을 공부할 텐데요. 자, 여기 주택법. 자, 이 주택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와요. 7문제가. 근데 주택법이요. 공부하기 너무 힘이 들어. 물론 뭐 공법 다 힘들겠지만 주택법은 개정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개정이 너무 심해서. 근데 우리 올해 합격생들은 특히 저의 이 지도에 너무 잘 따라줘가지고 주택법 거의 다 맞췄어요. 다. 왜냐하면 주택법은 열심히만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좀 필요하고요. 잘 시기를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주택 공급 파트가 있는데 주택법 공급 파트가 6개월 동안 3번이나 개정이 돼.
그러니까 2달 전에 한번 개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 A가 B로 바뀌었다가 B가 C로 바뀌는데 A 바뀐 것만 공부하고 학원에 안 나와. 어떤 분은 B까지만 바뀐 거 공부하고 학원에 안 나와. 시험장에 정답은 C야.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법하고 시행령이 15번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되는 걸 먼저 공부해야 돼. 또는 개정이 끝난 것들. 그다음 개정될 거는 빼놔야 돼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A가 B로 바뀐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B가 C로 바뀐 것까지 기억 못해요. 같은 주문이 몇 번 바뀐 거 기억 못한다니까요. 예. 주택법은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뭐 총칙 파트가 있고요.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파트가 있습니다. 건설. 세 번째가 이제 주택의 공급 파트가 있는데요. 공급. 그 다음에 리모델링 파트 이렇게 크게 4개 파트인데요. 우리가 일단 요 총칙 파트에서는 용어 정의가 제일 중요하죠. 용어 정의. 총칙이 사실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주택법은요. 용어 정의가. 한 2-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나왔을 때는 4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왜? 다른 걸 내려고 봤더니 다 개정돼 있어. 그러니까 용어 정의는요. 몇 년에 한 번 몰아서만 개정을 해요. 용어 정의는요. 용어 정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수시로 안 바뀌어. 그래서 이 용어 정의에서 내면은 출제 오류가 없어. 지금까지 우리 주택법에서는 수많은 출제 오류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한 문제 빼놓고는 개정된 걸 잘못 낸 거예요. 그리고 주택법은 종전에 전공하시는 교수님 우리나라에 3명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2분으로 줄어들어서 1분 돌아가셨어요. 예전에는 딱 3분이 전공자였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2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청약 가점제 만드신 분이에요. 예전 텔레비에 나왔을 때 왜 부양가족 1명당 5점, 무주택 기간 1년당 1점 해서 그 만드신 분 있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청약 가점제. 키 작고 이게 척추 장애 있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역시 주택법 전공하셨고요. 예. 다른 분 한 분에 2분밖에 없는데 2분이 내도 출제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본인이 개정된 거는 확실하게 오류 안 내잖아. 개정하고 왔는데 다른 분이 가서 또 그걸 또 개정한 거야. 그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주택의 이 공급 파트가 원래 개정이 가장 빈번해요. 텔레비에서 부동산 뉴스가 다 이거야.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전매 금지 있죠. 이따 주택 공급 파트에 나와. 텔레비에서 그 보면은 뉴스 한 번 나올 때마다 바꾸는 거야. 뉴스 안 나와도 이미 개정돼 있는데 나오면 또 바뀌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이쪽이 최근 6개월간 3번 이상 바뀌어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바뀌어 이거.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내년에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하고 같을까? 다 다른 거예요. 이 중에서 또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예, 더 이상 개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공부. 예, 그 다음에 또 바뀔 것 같으면은 일단 빼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리모델링도 앞으로 당연히 개정되겠죠. 정부는 리모델링을 장려하잖아요. 계속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는 게 총칙 파트. 총칙. 그래, 총칙의 용어 정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예. 그다음에 주택 건설 파트는요. 사업 주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그래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고요. 사업 주체 중에서 매년 시험 나오는 게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매년 시험 나와요. 주택조합.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여기 이제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허가하고 마찬가지예요.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 우리 사업계획 승인 받고 주택을 다 지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지 이제 그 아파트를 쓸 수 있는데 주택을 쓸 수 있는데 사용 검사는 건축법을 말하면 사용 승인하고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아야지만 건물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택 건설 파트에서 중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중심적인 내용들. 예. 이제 주택 공급 파트는 물론 우리 이번 달에는 공부 안 하겠죠. 그렇죠. 다 바뀔 건데.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바꾼다 그러죠. 예.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 그다음에 이제 전매 금지 규정. 투기 과열지구. 중개사 공부 안 하신 분이라도 이건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것들이야. 그렇죠? 이거 다 개정 1년에 몇 번씩 바뀌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설정 등의 제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내용들이고요. 리모델링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요. 예. 이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칠판에 쓴 데서 보통 지금까지 기출 문제 90%가 나왔는데요. 저기 전체 주택법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에서 90%, 4분의 3이 10%가 나왔어요. 어느 쪽을 먼저 공략하는 건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저는 4분의 3을 먼저 공부해서 10%를 먼저 맞추고 시간 있을 때 시험 임박해서 나머지 4분의 3, 90%를 보겠습니다. 4분의 1, 90%를 보겠다. 시험 임박했는데 아직까지 10%가 정리가 안 끝난 거야. 예. 임박했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이 안 좋아요. 예. 여러분 하여튼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208페이지에 저기 목적이 나오죠. 주택의 목적.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거기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주택법인데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정의는 주택에 대한 정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주택의 정의.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기출문제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나왔어. 틀렸죠? 부속 토지까지도 주택 개념이 포함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의 단독주택은요. 3개. 단독, 협의의 단독, 좁은 의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하숙집 같은 거죠. 다가구 주택 3개를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공간. 건축법에서의 단독주택은 4개예요. 4번에다가 하나 더해서 공간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있잖아요. 건축법에서는 공간까지 해서 4개를 단독주택이라 그래. 근데 주택법에서는 도지사 공간을 살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공간이 안 나와요.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이 안 나와요. 이 3개만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다. 가로 3번의 공동주택은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살아서 공동주택이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라 그럽니다. 벽, 복도, 계단, 주차장 같은 공동으로 쓰죠. 그래서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은 종류가 3개예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4가지, 기숙사까지가 공동주택 4개고요.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살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숙사를 빼버려요. 3개만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그래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기숙사를 포함한 4개.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기숙사를 뺀 3개야. 예.
자, 이 공동주택은요. 자, 이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요. PB 50명한테 제가 주관식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구별해라. 어떻게 다른지. 맞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50명 중에 한 명. 그 한 명은 누군가 봤더니 공인중개사 합격생이었어. 예, 은행에. 예. 아파트는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은 아파트라 불려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그러면 이 5개 층은 연속돼 있을 필요가 없어. 1층이 주택, 상가, 주택, 오피스텔, 주택, 상가 이래도 괜찮아. 하나의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은요. 이것을 아파트라 그럽니다. 그다음 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일 때 4개 층 이하. 그러면 이건 연립이나 다세대가 될 수가 있는데 연립과 다세대의 구별은요. 연립주택은 건물 한 개 동당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면은 연립이야. 동당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는요. 다세대 주택이 돼.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구별은 뭘로 하는가? 동당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연립 다세대와 아파트의 구별은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거. 그래서 여기 가로 3번의 공동주택의 뜻이죠? 나왔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명색이 공인중개사인데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구별을 물어보니까 조금 층수가 높으면 아파트고요. 좀 더 크면은 연립이고 작으면 다세대. 이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그렇죠? 예,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가로 4번에 이제 준주택이 있어요.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암기를 해줘야 되네.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고시원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에요.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까지 4개 외워야 됩니다. 준주택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뉴스 호스텔 막 나와요. 뉴스 호스텔은 준주택이 아니에요. 자, 가로 5번에 국민주택이 나오는데 길 가는 누님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국민주택이 뭔가? 그 뭐 국민들이 사는 조그만 주택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나온 것대로 기억해야 되고 국민주택의 개념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국민주택의 개념이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국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 2인 주택을 말한다. 박스는 1번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번 국가,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국민주택 규모의 뜻을 보세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우리 이것을 주거 전용 면적 그러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자기 혼자 쓰는 면적이 25.7평 이하거든. 그럼 나머지 면적은 다 올라간 거야. 복도,
계단, 주차장 이쪽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지. 공용 부분에. 그래서 33평형 아파트도 실제 주거 전용 면적은 25.7평 이하거든요. 그래서 85제곱미터가 25.7평이에요.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라고 돼 있죠. 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가 호예요. 또는 1세대, 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가 세대예요. 단독주택 한 개 또는 공동주택 한 개당 25.7평 이하를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 그러면 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잖아요. 예전에요.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할 때 선거 공약이 내 임기 중에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저하고 우리 법대 동창들은요. 단독주택 200만 개 짓는 줄 알았어. 200만 호 짓는다 그랬잖아. 단독주택 지었어? 그러면 공약을 위반했네. 200만 세대를 지었잖아. 그렇잖아요? 예, 200만 호라 그러면 안 돼. 200만 세대라 그래야 되는데. 발표를 잘못한 거죠. 우리는 다 단독주택 짓는 줄 알았다니까. 예, 200만 세대를 짓더라 이거지. 호는 단독주택, 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예. 자, 이제 가로 있잖아요. 가로도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예외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빼고 그리고 도시 지역도 아니고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는 얼마예요? 100제곱미터야. 옛날 기출문제였어. 그때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학생들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시험장에 갈 때 제가 앞에 서 있거든요. 뭐 할 일도 없잖아. 예. 앞에 서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제가 그래요. 물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당일은 저한테 길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만져도 돼. 제 시험장 앞에 서 있거든요. 단 민법 103조 위반하면 안 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할 만한 데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서 있으니까 막 손도 잡고 저를 안아보고 막 길을 받고 가시는데 학생들이 다 입실하고 난 다음에 저는 쓰러질 것 같아요. 기가 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침밥을 먹고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사우나 가서 기다리다가 이제 시험 끝날 때 준다면 제가 다시 앞에 서 있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죠. 놀 사람도 없잖아요. 어렸을 때 앞에 서 유일하게 저하고 이제 어울리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이잖아. 앞에 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때 학생들이 나오는데 그 누님들이 나오면서 승리의 V자를 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서 야 문제가 쉬웠나 보다. 어떤 문제 나왔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물어봤다는 거야. 너무 쉽대. 이건 물어볼 리가 없거든. 85제곱미터를. 혹시 단서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최대라던가 뭐 그런 거. 틀렸네. 1번 85제곱미터 이하, 2번 10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는 얼마인가? 다 80으로 쓰고 나서 100제곱 있어야 되는데 승리의 V자가 2년 공부한다는 뜻이야. 2년.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가로가 그 이후로도 세 문제가 더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기출문제 세 문제가 더 나왔어요. 100제곱미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하나 두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210페이지 민영주택부터 보겠습니다. 예.